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디스하는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혼내고 꾸짖는 대통령 위의 상황은 누굽니까? 너냐? 너는 누굽니까? 전지전능한 위대한 천공 스승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눈과 귀를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도 일본한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게 실제로 저희 보좌관 이 자료를 주길래 이거 편집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영상을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천공의 이런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천공 장학생, 천공 모범생입니까? 혹시 천공의 가스라이팅, 셀프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닙니까? 왠지 최순실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고 국정을 운영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누군가가 더 있는 걸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왜 자꾸 윤 대통령에게서 최순실의 향기가 나는 걸까요? 최순실이 등장하기 전 박근혜의 연설문을 보면서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우주, 혼, 에너지.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도와준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세계관과 철학, 거기에 비정상적인 화법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위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어쩌면 알아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입니다. 당시에 이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 방치했던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김용, 정진상에 대한 뇌물 사건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이 됐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인 정진상 정책실장이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매수됐다면 그들로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그 녹음 또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유가경입니다.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또 언론의 왜곡 보도들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특정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제 관련 문서들도 이제 이 당에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1월 그리고 2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이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증거, 물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과 상반되게 이 범죄자들이 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주가 조작 또는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이 명백한 사실들, 또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정 기소. 검찰의 기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기소 시점만 저울질하며 갖은 보여주기 생쇼를 하며 알리바이를 만들어 왔는데요. 원래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기소를 하려 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에 분노한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이를 잠재울 의도로 기소를 서두른 듯합니다. 언제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수사도 소환도 기소도 재판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검찰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정적을 제거하려는 이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유력하다 보니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인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 생각을 하면 두 발을 쭉 뻗지도 못하고 잠을 설쳐댈 텐데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죠. 21일, 검찰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선을 앞둔 재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7,800여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끼치고 위례신도시 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검찰의 이 소설을 믿어줄지가 의문인데요. 정작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단 한 푼도 가진 게 없습니다. 또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이중 네이버 후원금은 마치 정상적인 기부인 것처럼 숨긴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이쯤 되면 공상과학 소설인 거죠. 지난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사실 보강수사라기보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의 친일매국 행각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건데요. 철저하게 총선을 노리고 준비한 겁니다. 검찰은 이번 공소사실에 428억 원의 약정설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넣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그 요란을 떨어댔지만 정작 이 혐의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냥 기소를 위한 요식 행위였다는 반증일 뿐인데요. 어떻게든 엮어 구속 기소시키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죠. 또 이런 식의 범죄자 만들기로 생피와 모욕을 주고 더 나아가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려 했던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2주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도 여전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요. 아마도 검찰은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이런 짓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재명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 아주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그나저나 이 죗값은 딱 4년 후에 100배, 1000배로 되돌려받게 될 텐데요. 지금도 그게 무서워 이 난리인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